오늘 아침에 먼저 반가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제 자신도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가 실패하지 않았다. 반드시 성공한 결과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언론의 일방적인 잣대와 규제, 논평에 대해서 저는 일방적인 보도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었습니다. 언론의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그 점까지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혁신위의 안을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이 조국이 돌을 들다. 그 제목에서 급히 아침에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의 장제원 소식으로 먼저 바꾸고 조국의 얘기를 뒤로 돌렸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에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사상 지역구에서 자기 지역 주민들을 버스를 92대를 동원해서 4천 명의 행사를 했다. 여기에 이준석이가 얼마나 조롱과 비아냥을 거렸습니까? 버스 92대? 자기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충분히 돈 안 들이면서도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다라고 비아냥거린 바 있었습니다. 장제원이 그때에 정적인 수사를 던졌었죠. 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절대 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반드시 사상보다도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지적한 대로 이제 이준석이가 신당을 만들던 안 만들던 나가든 안 나가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나가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인유한의 그 혁신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은 당과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유한의 뚝심이 이제 장례원의 시원한 한 방으로 홈런 한 방으로 기선을 제압하면서 풀려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오늘 제목이 돌 하나 들겠다는 조국. 저는 공사장에 일 나가는 줄 알았었습니다. 9월 24일 김명수가 떠났죠. 12월 8일 조희대가 왔습니다. 한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바뀐 것처럼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명된 지 사흘 만에 대법원장에 취임을 하고 임기 6년의 임기지만은 정년이 70세까지이기 때문에 3년 반 정도 대법원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 이것이 법을 지키는 법관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 의지 아니겠습니까? 김명수가 처음에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을 때 얼마나 보이기 쇼를 했었습니까? 춘천에서 시외버스 타고 지하철을 타고 들어왔다가 요즘에 김명수가 집에 있으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김명수가 남기고 간 문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사법부의 재판 지연
그리고 사법부의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장에서도 후보자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었습니다. 누구든지 빨리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의도에 따르지 못해서 죄송하다. 반드시 재판 지연을 풀어가는 데에 모든 힘을 쏟겠다. 물론 재판 지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건이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복잡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재판에 대한 충실성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믿음을 줄 수 있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재판, 충실성 요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하게 법관이 수적으로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재판 지연이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말도 하면서 법원이 사건을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 여건이 필요하다. 재판 법관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는 뒷받침을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 관리하겠다. 해결 방법으로서는 법원장의 경우는 지금 재판에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직접 법원장이 재판을 맡게 된다 하면은 그들에게 장기 미제 사건을 맡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판 지연의 해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도 있겠지만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다른 판사들에게도 재판의 신속성, 자연 파급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해 보겠다. 아주 바람직스러운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김명수는 재판을 그대로 뭉뚱거리고 미루면서 김미리 판사의 경우에는 2년이 넘으면은 지역을 바꿔야 되는데 3년 이상 가면서도 한 재판을 미루었던 그런 사건 전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선고법 예를 자주 들고 있습니다. 선고법에 관해서는 633이라는 제도가 적용되지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대법원에서도 1년 안에 선고법에 관해서는 재판을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최강욱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3년 반 거의 배지를 다 달고 있을 때까지 뭉갰지 않습니까? 황운하가 어땠습니까? 1심 재판이 끝나는 것이 얼마 전이었었죠. 송철호는 울산시장을 다 임기를 채우고 나서도 1심 재판이 엊그제 끝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국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길게 엿가락 늘어지듯이 마냥 늘려놨던 것이 김명수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재판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우리가 그동안 재판의 공정성을 그렇게 강조해왔지만 법원 내에 편향된 판사들로 인해서 얼마나 불공정 재판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소신을 분명히 밝혔듯이 법원 내의 연구 모임,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 등 각각 자기들의 특정 연구 모임, 법관이 특정 성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모임을 하면은 안 된다. 그동안의 사법부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이러한 뿌리를 뽑겠다.
편견을 없애겠다.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김명수의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또한 판사들의 정치 성향 판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국민들이 사법 불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 재판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 불평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가까운 예가 이재명의 영장 기각 문제만 하더라도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법관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모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수 때에 정치 판사라는 소리가 이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 성향에 따라서 몇 년씩 고의적으로 재판을 끌고 있는 그런 재판도 이제는 사라지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조희대의 발언은 1심 재판 중인 이재명의 재판, 또 조국의 재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결코 이재명이나 조국으로 볼 때는 조희대가 반가운 사람은 아니죠. 절대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과 조국은 초조하고 떨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은 물 만난 고기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북콘서트, 그의 딸 조민이 얼마나 정말 그 어머니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는 그것을 더 반기고 있다라는 역설적인 얘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부모가 설령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식된 입장에서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공백이 길면 길수록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지를 달아보면은 이재명과 같이 특권을 누리겠다, 이 감옥을 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갖가지 꼼수를 펼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희대의 등장으로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었던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갑자기 가지 않는 길을 가보겠다, 요즘에는 돌을 들겠다고 하니, 글쎄요, 대학생 시절에 반시위 운동, 반정부 그 시위로 한두 번 돌들은 다 들어봤겠지만은 그것이 생각나서 그런지 돌을 들고 누구를 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조국의 성격으로 볼 때는 직접적으로 나설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 과시 속에, 자기 체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조국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 때의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매일 커피를 담은 텀블러를, 그것도 색깔이 다 다른 텀블러를 준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 개의 텀블러를 준비해 가지고 나오면서 머리 한번 치켜 올려 세우고 기자들에게 자기가 준비된 말만 하고 들어갑니다. 참 좋았던 시절이죠. 문재인 아래에서. 또 그리고 부산에 가서는 딸과 함께, 아니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자기는 롯데 야구단의 구단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누가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부산에 가니 부산 야구 팬들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도 없는 얘기. 아니 롯데 구단이 막말로, 속된 말로 해서 미쳤습니까? 법정 구속이 하루하루 다가오게 되니까
돌을 들고 용산을 향해서 시위를 하겠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조국의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조국이 무척 불안해하고 있구나, 떨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단지 조국뿐이겠습니까? 이재명, 이준석이 아주 똑같은 사람들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은 그런 인간들입니다. 상대를 다 끌어들여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아주 묘한 버릇들이 있습니다. 검찰에 나가면은 검찰에 나가서 충분히 소명을 하겠다. 검찰에 나가서는 진술서 내놓고 묵비권, 법원에 가서 진실 공방을 따지겠다. 법원 재판에 가서 자기의 진실을 밝힌 바 있었습니까? 묵묵부답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이제 1심 2년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법 전문가들은 배지가 문제가 아니라 법정 구속의 중형이 예상되고 있다. 배지를 달고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정 구속을 바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담당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김우수 부장 판사인데 선고의 가능 날짜를 내년 2월 8일로 전제하고 있다. 좀 빨라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기 때문에 공판 기일을 무한정 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하면은 몇 년씩 재판을 한다. 그래서 이재명도 다음 대선 전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기도 예상하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대선 전까지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우수 판사의 경우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기 때문에 공판 기일을 무한정 끈다라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아주 핵심을 짚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수에서 조희대로 바뀌게 되니 재판 판정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자기 재판에는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김우수 판사의 이런 언급은 이재명이나 조국, 그동안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켜왔던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경고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에는 8개의 혐의가 인정된 재판이기 때문에 징역 2년은 결코 아니다. 양형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년 이상의 중형이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조국의 재판을 통해서 다른 재판들도, 특히 이재명의 재판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김명수와 어떤 길을 다르게 갈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길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서 조국의 내용보다도 기분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제원의 시원한 솔로 홈런 한 방으로 기선을 제압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결단도 빨라지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들이 그동안 혁신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의
논평을 내고 기사를 썼던 것을 과연 오늘부터 어떤 기조로 바뀔 것인지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오늘 기분 좋은 그런 아침에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저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